첫 번째 볼 내용은 김남국 변호사님. 네. 이혼을 했어요. 그런데 전 부인을 찾아가지고 둔기로 폭행을 했습니다. 네, 이혼을 하고 나서 이 전 부인과,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어떤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은데 이 예. 사건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더 정확히 말하면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정리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보통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재산 분할 소송도 함께 제기를 해서 재산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끝내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혼을 하고 나중에 재산 분할과 관련된 소송을 좀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. 네. 그런데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에 뭔가 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대로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본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고 다 재산 분할도 끝나고 이혼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에 전 부인을 찾아갔습니다. 그래서 예. 갑작스럽게 본인이 점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둔기로 전 부인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하고 있고요. 예. 물론 이제 머리를 이제 갑작스럽게 맞아가지고 크게 좀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치료가 거의 한 3주 정도 요하는 어떤 그런 치료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뭐 머리를 다쳤다라고 하니까 조금 찢어진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. 심한 상처는 아니었던 것 같고. 근데 손수호 변호사님, 네. 국민참여재판을 했는데 네.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당시 폭행 사실은 다 인정이 됐습니다. 예. 또 흉기를 휴대했던 것도 인정이 됐고요. 다만 논란이 됐던 것은 이 가해자가 이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,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예. 이 부분에 대한 그 판단도 있어야 되는데요. 당시 7명의 배심원 중에 2명은 이거 인정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. 하지만 5명은 예.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습니다. 즉 술에 취해서 당시에 판단력 등이 온전하지 못했다.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벌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하도록 하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. 하지만 재판부는요, 이러한 그 배심원의 판단과 달리 이러한 그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대로 했는데 집행유예, 원래 이 정도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겁니까? 사실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정들을 다 봐야 되는데요. 예. 이번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한 이유들을 밝혔습니다. 죄책 자체가 가볍지는 않다. 위험 물건을 흉기를 휴대했기 때문이겠죠. 예.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을 했고 예. 그리고 또 상해 정도가 전치 3주니까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. 그리고 또 과거의 처벌 전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여기에 그 벌금형을 초과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예.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는데 사실 이런 폭력 행위를 한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다 실형이 선고되고 어느 경우에나 다 교도소를 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말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. 여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재판부가 꼼꼼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좀 구체적인 사정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.